지난번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거기에는 이 기초연금 40만 원은 축소하지 않고 대상자를 줄이지 않고 현행 70%를 유지하는 대신 40만 원을 빠르게 인상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 이 국민연금이 17% 정도가 줄어드는 그 17%를 삭감시켜지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40만 원 대신 국민연금이 결국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기초연금은 유지하는 대신에 국민연금을 줄어든다. 자, 그러면 어느 연령대가 유리하고 어느 연령대가 불리할까? 네, 여기에 대한 분석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 연금개혁 이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국민을 대상으로 이 설문 결과를 했었죠. 네,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은 현행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올리고 모수개혁은 40% 소득대체율을 45%를 가져가자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민의힘에서는 보험료율 13%는 같이 동의를 하지만 이 소득대체율은 43%를 이야기했었거든요. 21대 국회에서 이 43이냐 45냐 이것이 설왕설래되다가 정부에서 두 가지 안을 받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기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수개혁보다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구조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재정 안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상설화시키겠다. 이 세 가지를 갖고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모수개혁을 어느 정도 합의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적다. 소득을 좀 더 보장해주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부안이 나온 다음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모두 무시가 된 결국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깎이는 그러한 줄어드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내일이죠. 4일 연금개혁안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시에는 연금액은 약 17% 삭감이 전망되고요. 연금 보험료를 더 걷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은 덜 주는 방식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네, 시민대표단의 뜻과 이 국민들이 설문조사한 그 결과와는 완전 반대인 정부 연금 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과연 이것이 국민적,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 정부에 따르면은요, 보건복지부는 4일 연금구조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 네, 뭐 20대에서 40대는 0.5%씩 올리고 또 뭐 40대에서 60대까지는 이제 뭐 1% 올리겠다. 대략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죠. 또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서 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을 인상하고 이 생계급여 수급자와 동시 수령 시 감액되는 것은 폐지하겠다. 네, 이것은 지난 방송에서 제가 가장 빠르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그러한 구조적인 개혁을 같이 이루어내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국민들의 이 설문조사 결과는요. 더 내고 더 받겠다. 그리고 더 내고 지금처럼 받겠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두 가지가 됐었죠. 그런데 정부안은 더 내고 덜 주겠다. 네, 삭감시켜 주겠다. 네, 이러한 안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자동 안정화 장치. 과연 이게 무엇일까? 지난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오늘 방송을 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요. 최대 17%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연금 이 고갈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이 적립금,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17%가 줄어들까? 17% 줄어든다는 얘기는요. 100만 원 받던 사람은 83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금액들이 아니죠.
줄어든 금액으로 내가 사망 시까지 평생을 종신토록 보장받으니까요. 자, 이번 개혁안을 통해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이것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 기금 소진 연도를 그냥 몇 년간 늘리는 모수 조정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과 함께 기금 수익률도 높이고 특히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연금의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자동 안정화 장치는요, 기금의 어떤 수익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층의 출산율, 또 노인층의 기대 수명, 네, 이런 것들의 변동에 따라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주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출산율 0.722명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균 이 수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초고령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달성하면 초고령화라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줄어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나 안 보나 이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이 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죠. 국민연금공단이 이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에게 제출한 이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이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될 경우에 생애 총 급여액이 약 17%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장에서 그러면 이 17%를 삭감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네, 이것까지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은 전체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딜레이 시키는 거는 저도 환영합니다. 저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고 이 연금에 제가 관련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받는 금액을 줄여서 이거를 안정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조금 넌센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동안에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네, 이거를 강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돈을 모아놓은 사람의 가져갈 돈에서 이거를 빼가지고 이걸 안정화를 가져간다? 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 평균 소득자의 어떤 경우에 생애 총 급여가 1억 2,675만 원을 받는다면은 이 사람은 약 2,134만 원이 깎이는 1억 541만 원을 받는 것으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16.8%가 깎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약 1억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9,991만 원을 받아서 2,044만 원, 17%가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보험료율은 13%가 아니라 15%로 인상을 하고 일본의 어떤 데이터를 적용해서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국민연금도 현재 받는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죠. 네,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은요, 20만 원에서 40만 원 받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38%. 그 다음에 40만 원에서 60만 원이 20.4%. 그리고 80만 원 미만이 10%. 그러니까 이 다 합치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 뭐 한 70%, 80%가 60만 원, 80만 원 다 미만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돈연금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17%를 또 줄여서 지급한다. 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것이 호응을 받고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오종원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한 언론사에 시민대표단은 당시 연금보험료를 더 내신 수령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는데 노후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얘기했었죠. 여기에 합의를 했는데 이번 구조개혁안은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21대 국회 결과를 무시하고 네, 정부 안을 내놓고서 이거를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17%가 줄어든다는 안정화 장치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물론 뭐 좋습니다. 뭐 17%까지 아니고 뭐 10%에서 한 12%가 줄어든다. 그건 이제 우리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국민연금 조기연금 제도입니다. 빨리 타는 사람은 이미 타간 것을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연금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죠. 조기연금 제도는 지금까지는 제가 두 가지의 혜택을 얘기했었어요. 네, 건강보험료에 이 피부양자 연간 2천만 원 소득에서 이거를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기연금 제도의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 기초연금에게 소득 인정액이 문제가 된다면 조기연금 제도를 신청해라.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자동 안정화 장치로 내 국민연금이 17% 줄어들지 않으려면요, 빨리 여러분들이 조기연금제를 통해서 빨리 이거를 타기 시작하면은 이미 지급된 것은 17%를 줄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또 지급 대상자를 줄이지 않는 대신에 국민연금을 17%나 삭감시키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정부가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국회에서 서로 토의할 때 정말로 지혜로운 이 대한민국의 노인들 80년대 70년대 정말 이 산업역군으로서 이 경제적 성장의 주축이었던, 그래서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주역인 이 노인들의 국민연금을 다시 줄여드린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각들을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당신들이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